이번 주 이슈입니다. 저희 이 기사 있고요, 교수님 소름이 딱 끼쳤어요.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집을요, 알고 낯선 사람이 나의 집을 알고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끔찍하지 이거 진짜. 네, 일단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7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일요일 날 새벽에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아니 새벽 1시, 2시 반, 4시 50분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보아하니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나마 이제 그 가족 그 일요일에 아버지 뭐 어머니 또 애들 같이 있어서 그런지 또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그 다음날 10시 반에도 오고 11시에도 또 사람이 찾아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다음 날도 아니죠. 7월 19일 날 01시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자, 7월 19일 날 01시에 한 아파트예요. 벨이 띵띵 눌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누르니까 안에서는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잘못 네. 눌렀겠지. 안 열어줬어요. 조금 있다가 1시간 반이 있었어요. 2시 반에 또 누가 눌러요. 안 열어줬어요. 네. 새벽 4시 50분에 또 눌렀어요. 네. 안 열어줬어요. 네. 전부 다 안에서 봤을 때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찜찜해서 그 야심한 시간에 모르는 사람이 벨 누르면 안 열어주잖아요, 요즘에. 네.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이에요. 근데 10시 반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는 좀 날이 밝았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걸까?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나갔어요. 10시 반에 문 열고 나갔어요.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 이게 왜 왔냐? 그랬더니 딱 그 남자가 저 친구 보러 왔는데요. 친구가 여기 집 주소를 알려줬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싹 가버린 겁니다. 맞아요. 근데 11시에 또 30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여기를 알려줘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느낌이 이상했을 거예요. 이때는 피해자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도 직장인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엄마는 이렇게 못 물어봤을 것 같아. 아버지가 또 이상하잖아 이미 이제 그때는 아니 친구가 보내서 왔다고? 친구 누구? 뭐 이러면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신 여기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우물쭈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너 휴대폰 좀 보자. 그러면서 잡은 거예요. 공동 비번번호 저 친구가 불러줬다고 그러니까 휴대폰 좀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여준 거예요. 현관 비번. 근데 그 다른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거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추궁했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 그 남자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익명으로 랜덤 채팅을 했는데 나를 이 집으로 오라고 부른 사람은 미성년자 여성이다. 나하고 조건 만남 하기로 해서 내가 사실은 조건 만남하러 온 거다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딱 붙드는 상태에서 북부경찰서에다 신고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았고 또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특정이 됐는지 이제 경찰한테 고소를 해서 경찰은 지금 주거 침입 미수 간접 정범 혐의로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미성년자 행세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아직 검거 못했잖아요. 네. 이거 잡아야겠죠. 네. 여러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랜덤 채팅 앱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근데 이것도 이제 랜딩 채팅 앱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자,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그놈을 검거하면 그 사람을 검거하면 그 사람한테 적용할 죄가 뭐냐면 주거 침입 미수죄예요. 네. 못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온 사람은 주거 침입 미수라고 쳐요.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준 사람은 그럼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주거 침입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실제로 그 미성년자하고 채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외견상 보이기에는 공동연관을 넘어서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줘서 사실 그거 누르고 들어왔으니까 속아서 사실은 들어왔고 고의성은 없죠. 네. 주거 침입의 고의성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미성년자. 그렇죠. 저 성매매 미수죄. 근데 성매매 미수죄는 없잖아요, 없어요. 법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을 못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이제 미성년자라고 사칭한 사람을 검거하면 주거침입 미수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거침입 미수죄의 간접정범이에요. 사람들 간접정범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게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것 같아요. 간접정범이란요, 일단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하게 하는 그 범인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시켜서 좀 가서 저거 훔쳐와라. 라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한테 저기 가서 불 지르고 와라 라고 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이게 주세요. 이제 간접정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범이에요, 범인이에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어떤 짓을 해도 처벌 안 받잖아요. 14세 이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용하거나 네. 또 정신질환인 사람은 그 사람도 책임 능력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범행의 도구로 써서 범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설명 잘했어요. 정신질환자를 꿰어가지고 어디 가서 불 지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불을 질러서 피해가 났죠. 네. 그럼 직접 가해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지만 그 사람은 책임 안 지죠. 네. 그러면 그 시킨 사람, 그 정신질환한테 시킨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방화의 간접정범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처벌을 정범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직접 지른 거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교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겁니다. 예, 교사는 시킨 거하고 네. 이렇게 격려하고 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정범의 행위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거 이해를 좀 편하게 할게요. 의사가 어떤 환자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독약이 들은 앰플로 주사를 놓으면 자기가 직접 죽이면 자기가 그냥 바로 정범이 돼버리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밑에 있는 간호사를 시켜가지고 그 독약이 든 앰플 주사기를 주면서 저 사람 주사 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독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간호사는 독약을 든 앰플 주사를 의사의 지시를 받고 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간호사를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의사는 처벌하죠. 그때 의사를 살인의 간접정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시키고 그 능력, 사람도 예. 그 의지가 있어서 한 경우는 교사라고 하지만 이처럼 실행하는 사람이 책임 전혀 능력이 몰라요. 없거나 의도를 몰랐을 때는 간접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접정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행세하면서 성매매 조건 만남하자고 막 랜딩 채톱 한 놈이죠. 놈인지 여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나중에 이제 잡혀보면 알겠죠. 네. 잡히면 그 사람한테는 주거침입 미수죄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네. 처벌 같습니다. 그거는 직접 한 거랑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요. 또 네. 하나의 사건. 그렇죠. 그 작년 8월에 일어난 바로 연상되죠? 사건이, 네, 연상이 되는데요. 그 사건은 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도 또 한 번의 그 분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맞아요. 이거는 뭐였냐면요. 작년 8월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랜덤 채팅 앱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겁니다. 프로필에 나는 35세 여성이다. 이 씨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검거하면 이 씨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35세 여성이다. 그러면서 나는 강간당하는 그걸 그 상황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채팅 앱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 주소, 그러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걸 다 알려주면서 나를 강간하러 올 사람을 모집한 거였죠. 그러니까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해줄 사람 그런 남성 찾는다 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이나 이걸 보고 혹해가지고 홀딱 나선 오모 씨가 있어요. 네.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관심 보였어요.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시켜요. 35세 여자를 지칭하는 이 씨가 남자예요. 네. 이 새끼가 이 새끼라고 해도 돼. 나쁜 네. 놈이니까. 이놈이 아까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해 준 것처럼 원룸 알려주고요. 원룸의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원룸 호수까지 지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 옹호 씨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모자르다고 그래. 나는 이거 모자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모질이 같은 하여튼 오 씨가 가라는 대로 했어요. 현장 찾아가서 원룸 비번 누르고 들어가서 원룸 그 저 호실 들어가고 공교롭게도요. 거기에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여성 들이닥쳐가지고 성폭행했어요. 네. 이게 진짜 이거.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이걸 주도했던, 이걸 시켰던 이 씨 있잖아요. 주소를 알려줬던 이 씨가요. 그 현장 주변에서 그 범행을 일부러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켜본 모양이에요. 기가 찬 일이에요. 이런 쓰레기,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놈이 아마 그 원룸 쪽하고 원룸 쪽은 어떤 형태로 알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비번도 알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둘 다 넘겨줬어요 검찰에서는. 네. 그 시킨 이모 씨라는 놈하고 네. 그 시킨다고 가서 했던 그 모자란 오모 씨라는 친구하고 다 이제 기소가 됐어요. 네. 그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검찰이 시킨 놈한테는 15년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그다음에 실행한 놈 그 오모 씨라는 그 친구한테는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지. 7년. 그 나쁜 놈한테는 징역 7년 이제 구형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깎았습니다. 네. 네, 일단은 주거 침입하고요. 강간죄를 적용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요. 29살이었습니다. 시킨 놈. 네. 징역 13년. 그러니까 2년 깎았어요. 네. 검찰 구형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다음에 10년 동안 그 아동과 청소년 기관의 취업 제한. 뭐 이건 뭐 같이 따라 좋습니다. 뭐 이놈이 시킨 놈은 징역 13년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오모 씨 실제로 가서 그 성폭행 한 놈. 오 씨가 교수님 39살이에요. 나이도 네, 아까 계속 나이값 못 한다고 하셨는데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어서 39살이에요. 지금 무죄로 풀려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 보고 내가 나이 처먹었다고 나 이거 못한다고 나한테 명예훼손죄 걸어도 좋은데 나쁜 놈이지 뭐 반성하고 살아야지 납작엎드려서. 지금 무죄 받았어요 그 놈이. 이 무죄가 떴을 때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거 분노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을 거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이거 여기서 간접정범 얘기 나온 거예요. 네. 그 사실을 모르고 시켰는데 이 오가가 가서 강간한 거니까 강간 도구로 이모라는 그 29살 먹은 놈이 오모라는 사람을 강간 도구로 썼다. 그게 강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강간의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글쎄요. 나는 우리 판사님이 너무 책만 보고 현실을 모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판사들도 일선에서 조금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은 이 두 놈, 이가나 오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간당한 거예요. 이 여성은. 네. 그러면 이 오가라는 놈이 서로 상황극이라고 해서 갖다 손 치더라도 상황극으로 하자고 했던 여성이 본인한테 대하는 태도, 거절이라든지 저항의 정도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저도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상황극이라도 진짜 이게 상황극 상태에서 거부하는 것과 정말 이 여성이 막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성폭행 당하는 거를 그 구분도 못 한다면 이 오가라는 놈이 이건 뭐 잘못된 놈이지. 대가리 총 맞은 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이건. 판사가 내가 생각할 때 저항의 정도 거절의 태도를 판사가 아주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무죄 준 거는 난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검찰에서 항소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에요. 이거. 말 안 돼요 이거. 상황극 하자고 해서 불러들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정말 터무니없이 그냥 화들짝 놀래갖고 이 속수무 책으로 놀래서 당하는 여성의 그 차이를 못 느낀단 말이 돼요? 절대 말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절대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 가서 찾아간다라는 것조차도 그냥 또라이예요 이거. 이런 넉 빠진 놈, 이런 정신 나간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관계.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거는 이 세 사람은 서로 다 모르는 관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피해자 이 씨, 오 씨 다 모르는 관계예요. 그게 결국 랜덤 채팅 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랜덤 채팅 그 채팅 앱이라는 게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그냥 정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인 줄 아세요? 김민희 프로파일러? 제가 알기로는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3,000개 정도 숫자는 그렇대요. 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300개가 30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 말이 300개지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거.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거 하는 걸 봤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떠냐 했더니 그냥 심심해서 한대요. 그리고 그러다가 피해자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서로가 즉석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몇 번 이제 뭐 서로 얘기를 나누고 뭐 약간 걔네들 표현으로 간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청소년들 조건 만남이라든지 이 성매매, 알선 이런 그걸로 많이 쓰이잖아 이게. 근데 아까 그 처음에 그 광주 사건 나올 때 20대 초중반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사용하는 애들도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 다 20, 30대 초반 중반이에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예,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애들이 보통 다 20대 초중반이 많고요. 10대 후반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엠번방 가해자 새끼들이 미성년자 선정할 때도 랜덤 채팅으로 들어가갖고 처음에는 접촉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지 겁줘가지고. 이거 그때도 엠번방도 랜덤 채팅으로 그 피해자들, 맞아요. 미성년자들 처음으로, 유인했어요. 맞아요. 이게 랜덤 채팅이 굉장히 그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까 내가 압수수색영장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이게 가짜 계정 만들어요. 네. 허술한 가입자차 실명 인증제도 없어 이거. 뭐 사진도 다 나가면 다르대요. 다 돼요? 네. 나이고 성별이고 네. 다 가짜로 해도 성인 인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개발자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채팅하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치 저 아는 사람들이 그거 한다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그 대화 주고 받는 거 개발자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 제 아는 지인 애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이냐? 아니에요. 평범한 애들인데도 그런 거가 흥미로 몇 번 들어갔다가 재밌대요. 그리고 몇 번 만나보니까 되게 가지각색의 애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그게 재밌고 이것이 뭔가 뭐 불법이라든지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해요. 특히나 10대에서는 청소년 애들이 조건 만남으로 많이 쓰고요. 성매매 알선하는 놈들이 이거 랜덤 채팅에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여가부에서도 이거 심각한 거 알아가지고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그래서 이거는 좀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비슷한 사건 났던 거 알죠? 2019년 2월 달에 났던 거. 교수님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19년 작년 2월 달에요. 네. 지네 집에서 이 랜덤 채팅을 이용해 가지고 지 여자친구가 13살이에요. 네. 근데 얘는 대학생인데 2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2살짜리가 13살짜리로 사귀었나 봐. 근데 사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나쁜 놈의 놈, 대학생이라는 놈이. 이놈이 지 여자친구가 13살 먹은 여자애인데 22살 먹은 대학생 놈이 랜덤 채팅에다 올렸어요. 조건 만나마자 성매매. 이거 미성년자 13살이다 이거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홀랑 쓰레기 같은 남자 새끼들 2명이 붙었어요. 네. 그래갖고 몇십만 원씩 주고 그 어린애하고 성관계 한 겁니다. 이거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 새끼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징역 10월밖에 안 받았어요. 10월이요, 교수님? 네, 10월. 이 새끼 한 10년 때려도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식하고 있는 그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된 성착취 관련된 그 시각이에요. 지 딸이 만약에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화난다고 이거 볼 때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오직하면 검찰이 또 항소했어요. 징역 10월이 뭐예요? 그 13살 먹은 그 여자애를 성매매 시켜가지고 돈 받아서 갈취했는데 징역 10월. 이게 19년 그 2월 달에 났던 사건이에요. 화나요 이거 보면.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세종시 사건 그거 있고요. 또 네. 하나 잘 생각나
랜덤 채팅 앱 써가지고 살인 사건 냈죠. 최신종. 누구? 최신종이. 전주 최신종이. 네. 그 새끼도 랜딩 채팅 앱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네, 있는 여성 여자 불러들여서 끌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주에서 했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랜덤 채팅 앱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좀 경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전주 아니다. 그 옛날에 그 자기 아내 지인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꼬여가지고 했던 전주 최신종이 맞아요. 맞죠. 저 한옥마을인데 옆에 죽였잖아요. 네. 랜덤 채팅이 정말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 이건 좀 아시고 가능하면 이거 이용 안 하셨으면 정말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랜덤 채팅도 국가에서 실명 인증하거나 휴대폰 인증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거 대화도 저장하고 신고 기능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이게 통제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는 애가 이 채팅 앱도 되게 다양한가 봐요.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는 뭐 학교를 연고대, 서울대 이렇게 명문대만 또 제안해서 이렇게 채팅 앱 방을 또 만든 데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학적부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가 요즘번에 그 박중현 수사관하고 우리 사이버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랜덤 채팅 위험하다는 거 얘기 수차했지 않습니까? 네. 역시 그 위험한 거는 이렇게 위험한 그 범죄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하지만 옛날엔 PC에서 맞아요. 이름도 뭐 버디버디였나요? 버디버디. 그게 한참 동안 저희가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매번 나왔던 게 버디버디 사건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였는데 이게 또 시대가 또 흘러가니까 이렇게 랜덤 채팅방으로 또 다른 이렇게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또 뭐가 하나 한자기로 그냥 소개해 주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냥. 이거는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세종시 사건은 항소심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슈는 요렇게 좀 다뤄봤어요. 네, 저는 이 기사나 이런 걸 보고 또 청소년 애들이 이런 것도 이용할까봐 100% 걸려요. 본인들은 랜덤 채팅하면 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잡힙니다.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잡힙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냥 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난 별일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유, 그리고 다들 이런 랜덤 채팅 하는 애들 여자들 뭐 다 그렇고 그런 여자들이죠. 큰일 나는 소리예요. 네, 이거 범죄고요. 나중에 본인들 진짜 빨간 줄 가고. 그다음에 성범죄 전과자 되면 인생 쫑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정말 이건 호기심에 할 일이 아니니까 꼭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요. 혼자 나가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꼭 다른 지인들하고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간 사실에 대해서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가시든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믿고 가서 만나는 거 사실은 모험이에요. 네. 이제 순수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너무 경악스러워. 경악스러워요, 진짜. 저는 제가 이거 기사 읽자마자 저희 집 비밀번호 다 바꿨어요. 그 바꿔야죠. 네. 원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연관이 있지만 공동연관 있어도 우리 이 아파트 호수 누른 다음에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 세대별로 비밀번호가 다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좀 안전해요. 네. 근데 이번 사건 난데처럼 그냥 4자리 숫자를 그냥 모든 가구가 공동연관 비밀번호로 써버리면 이거는 보려고 맘만 먹으면 멀리서 지켜봐도 다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네.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 알려고 보면은. 네.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귀찮으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대면 접촉 안 하려고 현관 들어오는 비번을 막 알려줘갖고 막 저 택배 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막 비번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뭐 중국집이라든지 피자집 뭐 닭튀김집 아니면 택배 하시는 분들 다 공동 현관번호 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세종시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원룸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걸라고 지금 추정이 돼요. 기사를 그러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게 어쩔 수 없이요, 진짜 이렇게 멀리서 주변에 살면은 진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저희 집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리고 누르시고요. 가리고 해야 돼요. 이렇게 네. 항상 저 휴대폰이나 이걸로 가리고 눌러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 어디다 적어서 같이 공유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다음에 가끔 부동산에다가 내 비밀번호 알려줘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나시면요, 꼭 바꿔야 비밀번호 되고. 바꾸세요. 아니 수시로 바꿔야 돼 이거. 네. 짬나면 비밀번호 수시로 바꿔야 돼요. 하나만 꾸준히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네. 오늘 그래서 이런 사건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